Make your future 미래 채널 마이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미래생활 업데이트 해보시죠. 자, 오늘 준비한 주제는 최근에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가 뚝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신문 기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해요. 별로 관심 없어. NFT도 관심 감소세. 메타의 메타버스는 과장됐다. 뭐 이런 것들. 참 웃기는 게 언론사에서 그동안 그렇게 메타버스 띄우려고 복사 붙여넣기로 기사들 내보내더니 이런 기사들 보면은 또 복사 붙여넣기로 떨어지고 있다는 관심도가 그런 게 또 이제 기사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신문 기사에서는 뭘 근거로 해가지고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는 걸로 보고 있냐? 바로 구글에서의 메타버스 검색량 변화입니다. 자, 보시면 실제로 진짜 많이 떨어졌죠. 자, 올해 들어와서 뚝 떨어졌어요. 제일 높았을 때는 페이스북이 메타버스 선언하면서 사명을 메타로 바꾼 시점. 그때 대비로 하자면 거의 검색 지수가 4분의 1로 떨어진 겁니다. 검색하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게 된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사실이 있는 게 지난 1년 동안 메타버스를 검색한 상위 국가들, 제일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던 국가들을 보면은 1위가 터키예요. 그리고 2위 중국, 3위 싱가포르, 키프로스, 레바논 이런 국가들입니다. 아무래도 메타버스를 이끌어갈 수 있는 국가, 뭐 중국 빼고는 그런 역량이 많이 부족한 국가들이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투자 목적 그리고 코인 목적으로 관심을 많이 갖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최근 1년 동안의 관련 주제는 역시나 마크 저커버그. 두 번째가 흥미로워요. 두 번째가 바로 그 블록체인 기반의 메타버스 플랫폼 디센트럴랜드로 바뀌었고 오큘러스 퀘스트 그리고 NFT의 가장 큰 마켓인 오픈시가 관련 주제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관련 검색어도 보시게 되면은 메타버스 바이랜드, 그러니까 메타버스에서 땅 사는 것에 대한 관심도도 높아졌어요. 자, 그러니까 요즘에 메타버스의 관심도는 어느 쪽으로 가는지가 딱 느낌이 오시죠? VR 아니면은 이 가상세계에서 땅이나 NFT 사가지고 돈 벌어보려는 메타버스 쪽으로 분위기가 많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시면은 2020년 10월부터 2021년 8월 이때까지의 검색량 관련 주제를 보시게 되면은 별로 딱히 없어요. 있어봤자 마크 주커버그, 그나마 관련 검색어는 거의 대부분 뭐였냐면은 로블록스였습니다. 예전에 초반에 메타버스 분위기, 메타버스 이퀄 로블록스였다면은 지금 완전히 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예전의 대표 사례가 로블록스, 포트나이트, 제페토였다면은 이제는 메타사 그리고 뭐 더 샌드박스, 디센트럴랜드와 같은 돈 버는 메타버스 이런 쪽으로 바뀐 겁니다. 자, 근데 또 웃기는 게 이 NFT에 대한 관심도도 뚝 떨어지고 있다라는 게 흥미로운 점이고요. 관심만 떨어진 게 아니라 뭐 NFT가 많이 이제 익숙해져서 떨어진 게 아니라 이미 보시게 되면 이게 nonfungible.com이라고 하는 NFT 마켓 분석하는 곳인데 NFT의 세일 횟수라든지 판매되는 횟수 그리고 그 판매 규모가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작년 하반기를 정점으로 해서 요즘 조금 오르고 있긴 한데 굉장히 많이 떨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메타버스와 NFT에 대한 관심 정점은 2020년 말이 정점이었다는 거죠. 자, 전 세계적으로는 이렇고 대한민국에서는 어땠을까요? 사실 대한민국에서의 메타버스 붐이 다른 나라보다 빨랐잖아요. 우리나라 1년간의 검색어를 보니까 좀 떨어지긴 했는데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습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이건 구글에서의 변화이고 네이버에서의 검색어 변화를 보시게 되면은 네이버에서는 작년 10월 대비해서 엄청나게 또 떨어진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참 관심도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와 덩달아서 메타버스 대장주 투자할 수 있는 그 주식의 주가 하락도 엄청나죠. 일단 초반에 대표적인 메타버스 사례였던 로블록스. 아니 이제 미국에서 이제 등교 시작하고 하다 보니까 이용률이 많이 떨어졌다는 그런 기사를 제가 목격을 했습니다. 자, 지난 4분기에 1일 활성 이용자가 무려 4,950만 명이래요. 그러니까 거의 우리나라 국민 숫자가 하루에 이용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근데 이게 학교가 개학하고 이제 코로나 좀 풀리면서 야외 활동 많아지고 하면서 이게 많이 떨어졌다는 겁니다. 12월에 일간 활성 사용자 수가 4,940만 명인데
11월 그 한 달 전만 하더라도 5,050만 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또 줄어들고 있다는 기사도 봤고, 주가는 보시게 되면 아주 참담하죠. 야, 이렇게까지 떨어질 수 있나요, 지금? 물론 지금은 유동성이 이제 많이 막고 있기 때문에 금리도 올리고 하다 보니까 기술주들이 많이 떨어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만, 아니, 최고 정점 대비, 이것도 역시나 작년 말이에요. 작년 말 대비해가지고 주가가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났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이때 여기 로블록스에 투자하신 분들은 엄청나게 손해를 보신 거예요. 자, 그리고 전 세계적인 메타버스 열풍을 불러일으킨 장본인 페이스북, 구 페이스북 현 메타 같은 경우에도 다 많이 들으셨죠? 엄청나게 빠졌다는 거. 자, 이게 뭐 최고가가 거의 400달러를 찍었었는데 이게 최근에는 200달러도 미치지 못하고 있어가지고 페이스북도 반토막이 났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사실, 중요한 게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제 말을 많이 안 믿으셨거든요. 페이스북은 이미 빌빌거리고 있었어요. 젊은 주사용자들 빠져나가고, 저도 안 하거든요, 그거. 이제 아저씨들이 들어가가지고 막 자기 생각들 적어놓고 정치 얘기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젊은 사람들이 안 하잖아요. 자, 그리고 제가 지적한 부분이 뭐냐. 페이스북이 왜 이름을 메타로 바꿨냐는 거죠. 이미 평판이 떨어질 대로 떨어지고 젊은 사람들도 떨어지다 보니까 그거를 타개하기 위해서 한 거였고, 또 원래부터 있던 기술, 가상현실을 똑같은 기술인데 메타버스라고 그 기술 용어를 바꾼 이유가 뭐겠냐는 거죠. 잘 나가고 있었으면 그렇게 바꿨을까요? 잘 나가지 못하고 가상현실 발전이 안 되다 보니까 타겟책으로 그걸 썼다라는 부분도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된다는 거.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저를 많은 사람들이 비난하셨지 제 이야기를 듣지는 않으셨어요. 자, 그리고 뭐 메타버스와 관련된 ETF 상품이라든지 스치기만 해도 오르다가 이제는 스치기만 해도 떨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일단 저는 조금 원래 다른 사람 비난하지 않으려고 노력은 하는데 언론이 큰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봐요. 자, 이 검색량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그런 기사에 달린 댓글들을 제가 몇 개 또 가져왔는데, 이분이 먼저 첫 번째 분 보세요. 작년부터 그렇게 언론에서 떠들더니 이제 와서 뭔 소리 하는 것인가. 하여튼 언론이 국민들을 공깃돌 가지고 놀듯 하는데 어느 순간 또 언론에 띄우며 분위기 조장하겠지. 대한민국의 언론 각성하시오. 이거 진짜 문제라고 봅니다. 두 번째 분도 메타버스라고 거창하게 붙이기에는 그냥 게임 속 네트워크 수준에 불과한 거라 메타버스 유행시킨 놈들이 양심이 없는 거지. 이런 비판 의견을 달아주신 분이 계세요. 실제로 메타버스 뜬다고 다 복사 붙여넣기로 똑같은 사례들 이렇게 띄우시더니 이게 띄웠던 게 2020년 말, 2021년 초 뭐 그럴 때였어요. 아니, 저는 이런 것들을 보면서 계속 말씀드렸죠. 기술적인 발전이 없는데 다들 왜 이러는 거야? 도대체 이해가 안 되네? 그러면서 제가 메타버스라고 다들 새로운 척, 대단한 척 한다라고 굉장히 쓴소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또 이제는 이런 식으로 기사를 내시는 거예요. 다 스치기만 해도 오른다더니 관심이 떨어지고 있더라. 뭐 이런 기사들. 저는 언론이 너무 오버하셨다고 봐요. 그렇게까지 관심 가질 만한 트렌드가 저는 아니었다고 보거든요. 물론 코로나19와 코로나19로 인한 돈이 풀리게 되면서 투자처를 찾는 게 큰 그 요인이긴 하지만, 자, 근데 이렇게 관심도가 떨어지고 있다는 기사에도 불구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는 대세다라고 반대 의견을 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자, 보시게 되면 첫 번째 분, 언론이 들었다 놨다 하면서 국민들을 휘둘렀지만 메타버스는 시들한 게 아니고 갈 길을 천천히 가면서 발전하고 있다 라는 분도 계시고, 자, 3년 생각하고 지금 샀다, 잊어버리고 있어라, 뭐 이런 의견들. 90년도 후반 인터넷에서 생각하면 답 나온다, 그때 구글에 투자할 걸, 아마존 주식 살 걸, 이런 것처럼 결국에는 가지고 있으면은 오른다라는 생각들도 있으세요. 오히려 이렇게 관심도 떨어진 게 기회라고 보시는 거죠. 어느 정도 저도 동의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장기 트렌드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투자처로서는 저는 집중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보여요. 저도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투자를 하고 있고요. 근데 이 중에서 제가 아직까지 공감이 안 되는 얘기가 뭐냐면은, 결국 니네들이 뭐라고 떠들던 메타버스는 오게 되어 있어 라고 하시는 이 말들이 사실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이 말은 결국엔 이거랑 똑같거든요. 가상현실 아니면은 디지털 가상생활은 결국 오게 되어 있다. 이거랑 용어만 바뀐 거지 내용이 똑같아요.
기술은 그대로이고 용어만 바뀐 건데 마치 자기네들이 메타버스라는 굉장히 중요한 트렌드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시는 분들,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공감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타버스 회의론자들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다 공감한 사실이 뭐냐? 앞으로 3차원 가상 공간 안에서 아바타로 생활하는 시대 부정하는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다만 시간이 오래 걸릴 건데 지금 기술 발전 없이 오버하고 있다는 것에 공감을 못할 뿐인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 오게 되어 있다. 뭐랑 비슷한 거냐면은 사람처럼 생각하는 AI는 결국 등장해. 아이언맨과 같은 외골격 수트 결국 등장하게 돼 있어. 레벨 5 자율주행차 결국 오게 돼 있어. 양자 컴퓨터 결국 오게 돼 있어. 암치료법 결국 언젠가는 나와. 다 사람들이 알고 있어서 떠들 필요가 없는 이야기인 거예요. 다만 그게 조금 먼 미래이고 언제 실현될지 모른다는 사실인 거죠. 그래서 메타버스는 결국 오게 돼 있어 라고 하면서 뭔가 아는 것처럼 이야기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는 저는 저분들이 왜 저러실까라는 의문을 아직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저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렇게 회의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좀 뒤처진 건가? 제가 볼 때는 메타버스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계실 만한 분들이 아마 게임 애호가 분들이 아니실까 싶거든요.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비슷한 형태이니까 게이머들이 제일 영광할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최근에 메타버스 관심도가 시들해진다라는 그 링크를 공유한 거에 루리웹이라고 해서 그 게이머들이 많이 가는 커뮤니티가 있어요. 거기에 달린 댓글 가져왔습니다. 자,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는 메타버스는 소아원급인데 실제 메타버스라고 하는 건 잘해야 마인크래프트, 못하면 싸이월드, 아바타급인데 아직 시기가 아님. 자, 두 번째. 인터넷으로 간단한 일들이 메타버스를 하면 오히려 불편해. 왜 3D 쇼핑몰 돌아다녀야 하는지. 게이머분들이 적으신 거예요. 자, 이미 다 알고 있던 걸 말장난치는 거에 사명까지 바꾸다니 메타사 얘기고요. 오큘러스 퀘스트 2 수준이면 3개월 뒤 장롱행 신세를 벗어날 수 없음. 게이머분들이 하신 얘기입니다. 자, 오큘러스 퀘스트도 많이 팔렸다. 그래서 메타버스 온다라고 하시는 전문가분도 계신데 동의 못해요. 왜냐면 사셨다가 처박아 두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기에 대한 자료는 제가 객관적으로 찾을 수는 없어서 뇌피셜입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아주 촌철살인이에요. 돈꾸녕만 찾는 놈들이나 열광했지. 메타버스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처음부터 과장됐다고 생각하고 있었다고. 저도 완전히 게임 매니아인 친구한테도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람들이 듣기에는 어이가 없는 거예요. 게임 좋아하는 사람들 뭐 그렇게 한심하게 보더니 그런 사람들도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고 주식 투자하고 막 되게 대단한 것처럼 얘기하는 거 보면은 전에 게임을 줄곧 하셨던 분들이 얼마나 그게 황당하겠어요. 자, 그래서 게이머들도 이렇게 보고 있다. 자, 이분들 이야기가 안 믿어지신다면은 더 대부를 데리고 오죠. 최근 PC게이머에 또 이런 인터뷰 내용이 있었어요. 게이브 뉴엘이 누구냐면은 이게 그 밸브사의 CEO거든요. 세계 최대의 게임 플랫폼, 스팀 플랫폼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이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메타버스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건지 모른다. 파이널 판타지 뭐 그런 얘기까지 이제 끌어내시는데 이 기사 내용 중에 재미난 부분 찾아냈습니다. 자, 이 CEO가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를 처음 만든 스노우 크래시의 작가 닐 스티븐슨이 친구래요. 근데 우리가 모일 때마다 이 작가가 손에 얼굴을 이렇게 묶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게이브 뉴엘이 묻는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또 무슨 메타버스 얘기가 너를 미치게 만드는 거야? 이런 얘기를 둘이 주고받고 있다는 것을 인터뷰 내용에 실었고요. 사실 PC게이머는 전부터 메타버스는 헛소리다라는 칼럼을 실기도 했는데 이 기자와 뉴엘이 동의하는 점이 있다고 합니다. 이건 그냥 빠르게 부자가 되려는 메타버스 사기라고 이 기사에 또 써 있어요. 둘이 동의를 했다고. 그래서 뉴엘도 마찬가지고 기자도 마찬가지고 이 메타버스라는 단어는 곧 정리될 것이다. 사라질 것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뭐 이 이야기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죠. 근데 재미난 사실 또 GTA의 CEO인 이 젤닉 CEO 같은 경우에도 이 메타버스에 대한 내용의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했다는 걸 전에도 말씀드렸죠. 그리고 또 이제 기업 CEO와 연관지어서 얘기를 하자면은 일론 머스크도 메타버스는 설득력이 없다라고 본다는 점.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뭐냐면은 흥미로운 점이 해외에서는 첨단 기술 그리고 메타버스와 관련 있을 법한 그런 기업의 CEO가
메타버스는 과장됐다라고 과감하게 소신 발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반면 우리 기업은 어떻죠? 우리나라 기업들 CEO 중에서 메타버스는 과장됐다라고 발표한 사람, 언급한 사람을 저는 못 봤거든요. 다들 다른 데서 한다니까 그럼 우리도 해야지. 왜? 뒤처질 것 같으니까. 아닌가요? 정말로 기업들이 메타버스가 대세이고 이게 뛰어난 기술이라고 느끼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제가 실제로 만난 분들도 그 생각들이 반반 정도로 많이 갈렸기 때문에. 자, 우리나라는 저는 이런 습관이 있다고 봅니다. 성장 전략이 해외에서 뜨는 거 빨리 따라가는 패스트 팔로워 전략이었던 거잖아요. 그게 기업 문화에 아직까지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선진국 계열에 들어가서 따라갈 게 없던 그런 차에 뭔가 새로 메타버스라는 용어가 등장하니까 이제 따라갈 게 생겨가지고 좋은 거죠. 우리 빨리 이제 따라갈 게 생겼다. 왜냐면 윗사람들은 지시할 게 생겼고 따라갈 사람들은 따라갈 게 생겼고. 물론 이게 우리나라 기업을 성장시킨 원동력인 것은 부정할 수 없지만 이제는 좀 장르를 만들어갈 힘을 길러야 된다는 거, 그리고 기업의 CEO가 자신의 소신껏 그 트렌드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메타버스라는 게 동의가 안 되면은 자신의 소신껏 밀고 나가는 것도 중요한데 현대자동차건 뭐 LG건 최근에 뭐 삼성도 이제 증강현실 얘기하면서 메타버스 얘기를 또 꺼내시더라고요. 좀 씁쓸하기도 합니다. 뭐 SK도 마찬가지고 다 따라가려고 하니까 우리나라 기업은. 자, 그리고 각종 지금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도 떨어진다라는 의견에 댓글 달린 것 중에 이런 내용도 있었어요. 이제는 생소한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검색을 안 해도 된다는 거. 근데 그러기에는 너무 급격하게 떨어진 게 아닌가 싶긴 한데 이것도 가능성 있는 얘기이긴 합니다. 자, 그래서 사람들의 댓글 의견을 정리해 봤더니 자, 애초에 메타버스가 과장된 것은 아니냐. 그리고 관련된 기술이 성숙되지 않았다라는 의문, 결국 투자를 위한 테마주였다라는 이런 비판 의견들도 볼 수가 있었고, 이제 익숙한 용어라 검색할 필요가 줄었다. 언론에서 뭐라고 하든지 메타버스는 성장한다. 지금이 접점 매수 타임이다라고 하는 긍정적으로 보는 댓글도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제가 생각하는, 미래채널 마이애프에서 생각하는 메타버스의 급격한 관심 저하 원인은 무엇이냐? 저는 사실 이 상황이 너무 분명하게 판단이 돼요. 제가 너무 오만하게 생각하는 걸 수도 있는데 댓글 의견 중에 이것도 있었거든요. 주가가 빠지니까 관심이 없는 거지. 저는 이거라고 봐요. 이 메타버스 같은 경우에는 전부터 말씀드렸잖아요. 투자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투자에 대한 그 수익률이 안 좋으면은 이건 끝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투자로 시작해서 투자로 끝날 트렌드가 아닐까라고 보는 거죠. 어차피 애초부터 관심 가졌던 게 코로나로 풀린 돈 어디에 투자할 거냐 그런 거였으니까. 근데 지금 금리 올라가고 있고 전쟁 터지고 있고 코로나 끝나갈 때 되니까 시장에서 돈이 이제 줄어들게 되면서 메타버스에 대한 그 거품도 빠질 수밖에 없다고 저는 지금은 생각합니다. 또 생각이 바뀔 수는 있지만. 그래서 이건 늘 이렇게 열어놔야 돼요. 세상이 너무 빨리 바뀌다 보니까. 자, 전에도 보여드렸잖아요. 메타버스 관심 있는 사람들이 다 관련주 ETF 이런 거 보고 있고 NFT 당연한 거고 웹 3.0도 관련 코인, 관련 주식 보고 있더라. 자, 요즘 디지털 트렌드는 그래서 주식, 디지털 자산, 코인, 트리플 투자처이기 때문에 주목을 받았던 건데 수익률이 나빠지면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다. 반대로 수익률이 높아지면 또 관심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게 올해 한 가지 대형 이벤트가 있죠. 차세대 헤드셋이 나온다는 거. 저건 단순히 VR 헤드셋이 아니라 그 MR이라고 해서 현실 세계까지 카메라로 보면서 섞어줄 수 있는 기능까지 있는 좀 고가형 장비라고 하죠. 메타의 캠브리아, 애플의 헤드셋. 자, 근데 참고로 애플에서 나오는 헤드셋 같은 경우에는 메타버스 용도는 아니다라는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핸드폰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용도에 그치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그게 현실적이라고 보기도 하고요. 만약에 이 제품들이 기존의 제품들과의 차이점을 보인다면은 저는 메타버스가 다시 탄력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은 다시 검색량이 높아질 수 있을까? 그건 모르겠어요. 사람들의 관심 계속 떨어지진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메타버스에 대한 관심은 다시 높아질 수 있을까요?
저는 이게 헤드셋의 차이에 이제 달려 있다고 보고요. 또 여러분들의 여러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댓글 한번 보러 가시죠. 미래사회 변화를 업데이트하고 싶으신 기업 및 기관, 그 밖에 미래 트렌드 교육이 필요하신 분들은 myf21 네이버닷컴 이메일로 연락주세요.